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빗썸의 2019년도 하반기 재무실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뭐 별거는 없어요. 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 맞냐 안 맞냐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계법인이 성도 이연 회계법인에서 실사가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냥 감사적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암호화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량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해당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명칭이 이름이 들어가져 있고 수량, 콜드 월렛과 핫 월렛 형태로 있고 어떻게 보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블랙 스크린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대충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확인된 절차가 암호화폐가 103종 정도가 되고 보유한 전자지갑도 확인을 했었을 때 크게 문제된 건 없다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현재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부분 또한 자료를 확인을 해본 결과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으면 아무래도 2020년도 때 다시 한번 라이센스 은행가에 대한 라이센스가 또 삐그덕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아쉬웠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업비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물론 회계법인에 대한 간혹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게 되겠지만 업비트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부분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안심하기가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암호화폐 보유 규모 또한 세부적인 수량까지는 공개를 안 하긴 했지만 우리 100% 이상 갖고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이렇게 수치화된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빗썸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라고 설명을 좀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 호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네, CFTC 위원장이 이더리움 선물 거래 조만간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앞서 작년 10월에도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CFTC 관리에 속한다고 해서 올해 중에 이더리움 선물 거래 부분을 좀 앞당기겠다,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로소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더리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또한 선물 거래 부분이 본격적으로 또 개막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또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또 상승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골드 마진 거래를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물에 금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테더 골드에 대한 마진 거래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30일부터 개시를 했고요. 레버리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한테는. 왜냐? 제가 항상 마진 거래가 개시가 됐으면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충이라도 시가총액에 미칠 수 있을 만한 퍼센티지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비트파이넥스가 갖고 있는 고객층 그리고 테더 여러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파급력은 어느 선까지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시세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에서 더욱더 힘을 많이 실어주는 또 한 가지 패턴이라고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또 그 대신 테더에 대한 문제적 부분이 아직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금에 연동된 토큰 테더 골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 테더 골드만이라도 투명성 있게 좀 관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SV 급등의 원인은 알지만 공개를 못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SV에 대한 관리와 마케팅을 잘 어그로를 끌고 있죠. 보게 되면 SV가 왜 300% 오른 내용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맞춰보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한 법원에 대한 판결 부분이 클레이만 가족에게 지급하게 판결하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소송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도 좀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본인이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SV에 대한 시세 관리를 진짜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크레이크가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SV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SV를 전략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들고 있어 볼까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S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신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저런 내용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한번 기다려 볼까? 좀 믿어 볼까? 이런 형태로도 또 보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SV가 앞으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즈틀란의 일부 결함을 수정을 했고 하드포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함 보완 관련 이더리움 클래식 측은 수정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동일한 블록에서 두 개의 하드포크를 진행, 두 번째 하드포크와 진행과 동시에 첫 하드포크 결함을 수정한 것을 의미를 한다. 한편 아즈틀란 하드포크는 ECIP 1061과 ECIP 1078를 포함을 해서 이더리움 메인넷과 완전한 환성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포크 시행은 3월 말에 일단 잡혀져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드포크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한동안 조정 없이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기술적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추세가 이제 줄만큼 줬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는 조금은 쉬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세무당국이 2020년 암호화폐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은 각 국가마다 이제 상반기 주중에 거의 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감시에 대한 강화도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페인은 밀수, 마약, 밀매, 돈 세탁에 대해서 엄중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으며, 그리고 세무청과 재무부와도 협력을 해서 상당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를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보안 검색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실리콘 복대로 밀반출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코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일단 보안 검색 부분은 어떻게 뚫었냐면요. 실리콘 복대로 뚫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면세점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외압 밀반출을 했는데, 일간, 네, 하루간 왔다 갔다 했던 금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정도를 이렇게 좀 본인이 SCV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대 부분은 거의 다 면세점 직원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었다고 해서 뭐 거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저 한 분이 이제 돈 세탁을 해줬던 규모가 거의 뭐 100억 원대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한 저런 형태로도 세탁을 했지만 또 코인으로도 세탁을 좀 많이 했다라는 뉴스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리지널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와닿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짧게. 중국이나 일본 등 6개 나라로 밀반출한 외화는 모두 1,7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필리핀, 마카오 등지의 카지노에서 이른바 환치기 자금으로 썼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에게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 200억 원을 환전해준 대가로 1,300만 원을 받은 시중은행. 네, 저렇게 악의적으로 또 코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게 또 제 마음을 또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나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에 대한 코인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 좀 필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저런 형태로만 쓰인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네, 우한 폐렴에 대한 내용은 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보시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 54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증시만 빠졌을까요? 아니겠죠. 뭐 니케이 지수 상당히 많이 빠졌고, 나머지에 대한 증시, 홍콩이나 이런 쪽도 그 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100조 원, 200조 원, 뭐 300조 원 이상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럼 이 돈이 과연 코인 쪽으로 흘러갔냐? 라는 점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체성으로 인해서 이게 코인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비 둔화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돈을 일시적으로 인출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그 돈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또 중국 자체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에 대한 환율도 7위안을 또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코인에 또 힘을 또 많이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요건적인 조건이 또 갖춰졌기 때문에 요 영향도 조금은 받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이쇼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6일날 진리카에 대한 소식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모스가 11일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진리카가 2월 15일자에 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2월 15일 덴트에 대한 소식, 스텔라에 대한 소식이 19일, 그리고 넴, 트론에 대한 행사가 20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오늘에 대한 소식은 되게 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런 영향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힘에 대한 축적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은 더욱더 열려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